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입니다. 오늘은 가부르라는 말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모자를 쓴다는 보시오 가부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다는 후동오 가부르라고 하지요. 가부르라는 말에는 그 이외의 용법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면 머리와 모자가 겹치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면 몸과 이불이 완전히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겹친다 라는 뜻으로 가부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학시험의 날과 일본어 능력시험의 날이 겹쳤다 라고 하는 경우 다이가쿠入試の日と日本語能力試験の日がかぶった。大学入試の日と日本語能力試験の日がかぶった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러 가겠지요. 그리고 대학교 학번을 말할 때 저는 그2 학번입니다. 1992년에 학부 1학년이 됐습니다. 그2 학번의 사람과 그5 학번의 사람은 1년만 학교 다니는 기간이 겹쳤죠. 1995년이라는 1년만 같은 학교에 같은 시기에 다녔죠. 그런 경우에 1년만 겹쳤다라는 것을 1年だけ被っている, 1年だけ被っている라고 합니다. 겹친다라는 뜻으로 가부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겹친다라는 것으로 파생돼서 눈앞에 똑같은 색깔이 있다, 눈앞에 똑같은 물건이 있다 라는 뜻으로도 가부르라는 말을 씁니다. 파티가 있는데 타나카 씨도 빨간 옷을 입고 오고 코바야시 씨도 빨간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 경우 타나카さんと小林さんは服の色がかぶっている。田中さんと小林さんは服の色がかぶっている라고 합니다. 옷 색깔이 똑같다라는 것을服の色がかぶっている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타나카 씨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코바야시 씨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선물이 둘 다 똑같은 손목시계였습니다. 똑같은 손목시계를 2개 받은 셈이죠. 그런 경우에 타나카さんのプレゼントと小林さんのプレゼントがかぶった。田中さんのプレゼントと小林さんのプレゼントがかぶった라고 합니다. 손목시계는 한 번에 하나밖에 손목에 찰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약간 곤란하죠. 그리고 대학교 수업 중에 학생이 번갈아 가면서 레포트를 써와서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죠. 학생들이 각각 집에서 준비를 해서 레포트를 써오기 때문에 주제가 완전히 같은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2人の学生のレポートのネタがかぶった。2人の学生のレポートのネタがかぶった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주제를 네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부르라는 단어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쉬는 날에 즐겨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워스포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파워는 힘, 스포트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의 무덤이라든가 어떤 산속 깊은 곳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절이라든가 신사와 같은 곳이 파워스포트가 됩니다. 파워스포트에 서 있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일본 젊은이들이 생각합니다. 그 땅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스포트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서 있기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파워 스포트 중에 찾아가기 쉬운 곳은 역시 신사입니다. 일본 전국에 신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만 해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산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파워 스포트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가면 참배를 하고 집에 갑니다. 일본인이 신사 참배를 할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 기도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대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학생이 실제로 동경대 합격하면 반드시 그 후에 다시 신사에 찾아가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일본 사람들이 1월 1일에 신사에 가서 올해 한 해가 좋은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월이나 7월이나 1년의 중간쯤에 길을 걸어가다가도 길가에 신사가 있으면 잠깐 들러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냐면 오늘까지 병에도 안 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도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을 감사하러 잠깐 신사에 들러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고방식이 1억 2천만 명의 일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신사에 자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할 때 특징의 둘째는 각 신사에 인장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신사마다 인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공책에 인장을 찍어줍니다. 특별한 공책은 고슈인초라고 합니다. 고슈인초는 공책이고 안에 30장쯤 하얀 종이가 있습니다. 신사에 갈 때마다 신사 사무소에 그 고슈인초를 내주면 신사 직원들이 인장을 찍어줍니다. 고슈인초라는 공책에 신사의 인장을 받는 것은 나는 이 신사에 와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 인정해 달라 라는 마음으로 인장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의 인치심을 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사에 갈 때마다 그 신사의 독특한 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슈인초라는 공책에 모음으로써 내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 신의 인치심을 받고 싶다 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이 신사 참배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은 자주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고슈인초라는 공책에 신사의 인장을 모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계시니까 일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겠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